치료라든가 이런 건 병원에서 잘 받고 잘 유지를 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내일부터 시작돼서 올 미래에 대한 생각은 없는 거예요. 병이 들거나 나무가 병든 건 분명히 전에 잘못해서 병든 거예요. 근데 앞으로에 대한 대비책이 없단 말이에요. 발효액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기가 막힌 게 앞으로 대비책으로서는 발효액만큼 뛰어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할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당에 설탕으로 갖고 발효를 하는 걸 했고, 오늘 하는 거는 그 염을 가지고 소금을 가지고 하는 그 발효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이우일 선생님도 소금으로 발효를 하면 쓴맛이 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상적인 거예요. 쓴맛이 약간 나는 게, 왜냐면 발효를 하면 첫 번째로는 세포의 액을 발효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세포벽을 발효하는 단계가 있고, 그게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을 발효하냐면 세포 속에 있는 세포핵이라던가 핵 속에 있는 물질들을 발효하는 단계로 지나가요. 근데 세포벽을 그 발효하는 단계에 가면 쓴맛이 나요. 그 쓴맛이 나는 거는 주변에서 보호하기 위한 부분일 때, 그러니까 뭐 태반 이런 것도 굉장히 쓴맛이 나요. 그 다음에 초랑 같은 것들을 만들어도 굉장히 쓴맛이 나요. 그러니까 주로 그 쓴맛이 나는 미네랄은 뭐냐면 마그네슘이에요. 우리가 그 소금에서 간수를 뺄 때 일어나는 게, 빠지는 게 주로 마그네슘이 많이 빠지는데, 이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그 근육이라든가 세포를 수축하고 이완을 해야 되는데 수축에 관계되는 건 칼슘이에요. 사람이 뼛속에다 칼슘을 간직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근육이나 이런 걸 많이 쓰면서 이것들을 수축해야 될 작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냐면 뼛속에다 아예 그걸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칼슘이 필요하면 빠져나가요. 바깥에서 칼슘을 원활하게 공급을 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공급을 원활하게 안 해주면 뭐냐면 뼛속에 저장했던 것들을 빼서 쓰는 거고, 그걸 이제 골다공증이라는 형태로 얘기를 하는 거고, 수축이 되면 반드시 무엇이 되냐면 이완이 돼야죠. 이 이완에 작용되는 게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근육통이 들어오거나 뭐 이렇게 눈떨림 같은 것들, 신경들이 이렇게 떨리거나 하는 것들은 대부분 마그네슘 부족해서 일어나는 그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쓴맛이 들어가 있는 애들을 먹으면 비교적 좋아요. 쓴맛이 마그네슘이에요. 그리고 또 쓴맛이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 사포닌이라는 거. 우리가 무언가를 끓였을 때 부글부글 거품이 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대부분 당에서 유래된 다당체거나 사포닌인데, 발효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건강이라는 부분이에요. 사람의 건강이든 식물의 건강이든. 그리고 그것에 중점이 있는 게 뭐냐면 염발효예요. 그러니까 염을 우리말로 하면 소금인 거고, 또 미네랄인 거고, 미네랄은 뭐냐면 그냥 인체를 구성하거나 식물을 구성하는 데 기본 요소예요. 미네랄이 없으면 맛도 안 나요, 색도 안 나요, 성장도 못해요. 숯하고 속물 우리가 토양 개량할 때 넣는 이유도 너무 간단한 게 뭐냐면 그게 없으면 생육이고 뭐고가 안 돼요. 그래서 그 건강한 물질을, 내가 방어 물질을 만들고 싶어요, 아니면 내가 쉽게는 그냥 몸에 헤모글로빈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철이 없으면 못 만들어져요. 철은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그 미네랄로 가지고 발효하는 것이 뭐냐면 염발효예요. 염발효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게 있어요. 뭐냐면 간장 염발효예요. 그 다음에 된장도 염발효예요. 그 다음에 젓갈도 염발효예요. 농도도 굉장히 고농도로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염발효를 한 장아찌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는 부분의 문제들을 많이 부딪히죠. 고염식이라고.
그 저기 고염이 나쁜 건지 아니면 정제를 해서 제제를 해서 나트륨만 100%인 소금이 안 좋은 건지에 대한 생각은 충분히 따로 해야 돼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냐면 미네랄이 풍부한 것들은 저기 농축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장아찌나 이런 것들, 간장 이런 것들 옛날에 우리가 바깥에 나갔다가 와서 지쳐요. 그럼 그때는 음료수 이런 거 없죠. 그럼 어떻게 했냐면 그냥 물에다가 간장을 타서 먹어요. 그러니까 수분도 공급하면서 뭐도 공급하냐면 미네랄도 공급하면서 간장은 단백질이 분해돼서 만든 아미노산이에요. 그러니까 간장을 타 먹는 게 물과 미네랄과 아미노산을 공급하는 부분이에요. 맛있게 먹을 수 있겠는데. 그거는 이제 가미를 해야죠. 거기다가 탄산을 가미하건 무엇을 가미를 하건 그거는 그 가미의 문제이지 미네랄이 나쁜가 안 나쁜가는 거는 생각을 따로 해야 된다고요. 소금이 나쁜가 안 나쁜가는 따로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발효를 할 수 있었던 건 사실 천일염 때문이에요. 천일염이라고 하는 아주 그 독특한 소금이 있었기 때문에 발효를 할 수 있었던 거지, 우리나라가 이래서 암염이 있었거나 이런 나라였으면 발효를 못해요. 발효는 미생물을 키우는 과정이라 그랬죠. 어떤 물질을 내가 무엇을 하는 거냐면 미생물을 통해서 물질을 분해하는 게 발효예요. 딱 중간 과정만 보면 뭐냐면 미생물을 키우는 게 발효예요. 미생물을 못 키우면 발효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설탕을 5대5로 넣어서 미생물이 살 수 없는 조건이라면 발효는 안 돼요. 발효가 된다고 하는 거는 미생물이 살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근데 그 미생물이 사는 것에 틀들을 한번 봐봐요. 뭐냐면 영양분. 영양분이 있어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일정한 온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일정한 습도가 있어야 돼요. 이게 미생물이 자라는 것의 기본적인 거예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습도는 물이죠. 물은 생명의 근본이죠. 물이 있어야지 미생물이 증식을 해요. 그 얘기는 물이 생명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영양분이죠. 이 영양분의 종류가 우리가 그냥 영양분이랑 그러면 일반적으로 단백질을 얘기해요. 음식 이런데 오셨어요 이분님. 음식 같은 데 있는 게 다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생물이 뭘로 이루어졌냐면 세포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영양분이 없으면 그걸 못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온도는 성장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형태이고 준이니까 이건 온도는 당연히 미생물마다 다르게 나타나요. 요거를 가지고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세포라고 하는 것이 단백질로도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도 있죠. 그 다음에 뭘로도 이루어졌냐면 미네랄이에요. 미네랄이 공급이 안 되면 세포는 증식들이 안 돼요. 재생도 안 돼요. 식물이 크려고 하면 미네랄이 없이는 못 커요. 그래서 염이라는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되고요. 유전자를 만들 때 중심인 게 뭐냐면 사람 세포가 세포 속에 30억 쌍의 유전자가 있고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인이 있어요. 양쪽으로. 이 인이 미네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돼 있냐면 오당들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단백질이 이렇게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안에 단백질이 결합되어 있는 게 유전자예요. 유전자를 만들려고 하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설탕이 들어가야 돼요. 당이. 그래서
미생물을 가장 많이 키워내려고 하면 뭐냐면 당을 가장 많이 넣는 것이 미생물이 잘 자라요. 근데 어느 정도가 지나면 뭐가 되냐면 그 농도에 의해서 미네랄 농도가 높아져도 안 자라고 당의 농도가 높아져도 안 자라요. 그러면 그게 자랄 수 있는 최대한 극점까지 끌어내는 게 당이 40% 6대 4인 부분이 되는 거고 미네랄이 3.5예요. 근데 젓갈을 만들 때 얼마를 넣어요? 젓갈을 담을 때 소금을 넣는 양이 30%. 보통은 23%에서 30%를 가지고 젓갈을 담아요. 이거는 발효가 아니고 요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 엑기스라는 표현을 쓰듯이 5대5를 이거는 젓갈이 아니고 염분해 물질이에요. 염이 들어가면 물질을 분해해요. 미네랄들이. 그래서 지금 그냥 먹고 우리가 시중에 있는 거는 썩지 말라고 저기 소금을 30% 이상 팍 집어넣은 아이예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미생물이나 이것들이 못 자라요. 그리고 소금에 의해서 분해돼요. 그리고 저기 뭘 넣는 거냐면 그러면 맛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넣는 게 뭐냐면 MSG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새우를 사다가 어떻게 하냐면 새우를 옆에다 두고 그 다음에 물에다가 소금을 녹여요. 그리고 저기 거기다가 미온을 타요. MSG를. 그래서 맛을 딱 봐요. 그래서 맛있어요. 그러면 새우를 넣고 거기다가 잠그고 그리고 그 위에다 소금을 또 쳐요. 이게 기존에 우리가 먹는 그 젓갈이고 광천 이런 데 가면 토굴 젓갈 있죠. 이게 어느 거냐면 18%짜리예요. 염이 18%짜리면은 굉장히 이거보단 낮아요. 그런데 뭐를 하는 거냐면 얘도 처음엔 발효가 안 돼요. 염을 가지고 처음에 물질을 딱 미생물이 못 자라게 딱 가둬놓고 나면 염 분해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물질이 우러나오겠죠. 단백질 우러나면서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계속 우러나와요. 그러다가 농도가 12.5%까지 올라가면 뭐가 되냐면 드디어 저기 발효가 돼요. 염 발효의 끝선은 12.5%예요. 그러니까 내가 염 발효를 가장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12.5%까지를 끌어올려도 되는데 이때도 염이 굉장히 고염이에요. 우리가 그걸 해요. 뭐를 하는 거냐면 저기 간장을 담을 때 요거 띄우죠. 계란. 요것도 18%예요. 계란이 500원짜리 동전까지 요렇게 딱 보이는 정도가 18%예요. 그때는 뭐냐면 발효가 바로 안 돼요. 개들이 들어가서 콩 같은 거나 메주들을 분해를 하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해서 여기에 오면 그 다음에 이제 발효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발효를 하려고 하는 발효는 뭐냐면 3%짜리 발효예요. 염이 불가능해요. 근데 요걸 한번 가능하게끔 오늘 동안 요 3%가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